새정치민주연합 물질어위원회 위원 나빈수 의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그 수납 징수를 하고 있는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실태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현장 사례를 듣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당 물질어위원회에서는 그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특히 간접 고용돼 있으면서 겪게 되는 장시간 노동의 현실과 그리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몰카 촬영이라든가 망원경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현장 증언과 기자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같은 의원이신 홍종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민주노동조합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김옥주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한은미 부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일과건강 한인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전국민주연합 노조의 조명신 조합원님, 또 주분 조합원님, 권영희 조합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2일 양주와 소하남 톨게이트 두 군데 농성화분 현장을 찾아갔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굉장한 강도의 노동, 그리고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감정 노동,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은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계단에다가 용변을 보게 하는 그런 상태, 특히 여성으로서 정말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로 조건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서비스 매뉴얼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 눈썹과 눈, 입꼬리가 같이 움직여서 올라가면 만점. 그리고 아이 컨택은 했는데 뭐가 하나 부족하면 약간 그 아래 점수. 이런 것 가지고 매뉴얼 점수를 매기는 그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저도 그런 매뉴얼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 간부들에게, 회사 쪽 사람들에게 아이 컨택을 하고 눈꼬리와 입과 눈, 이게 같이 올라가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지 않았다, 이게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것은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이유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잠깐 차가 섰다가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에 잠깐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차를 몰고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기가스가 부엌 나오게 되는데, 정말 최악의 실내 공기질에서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일하고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증을 심하게 앓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원청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무책임하다. 쟁점이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회사 사장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있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다가 이 일을 담당하는 그 노동지청의 그 노동지청이 그동안 해왔던 것도 물어보니까 70일 넘는 농성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와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일도 대책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건강을 제대로 유지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접하고 현장을 가보고 또 이분들에게 실태를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발표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가 충분히 잘 보도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생활 속에 함께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 7천여 분이 계십니다. 네, 이런 현실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김옥주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부장님과 한은미 부지부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톨게이트 지부 지부장 김옥주입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 강도는 어디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을 저희만을 가지고 있는 내부 모니터링이라는 강도 높은 22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를 받기 위해 7초 이상 걸리는 그 시간 안에서 22가지의 항목을 하는 과정에 저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대가 없습니다. 열이면 7명이 다 환자, 병원의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기본이고 목, 성대결절, 탈모, 그리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여 참아야 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성으로서 안 좋은 생리불순과 방광염 이런 건 어느 회사를 가도 이런 처우를 받은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성이 띄고 있는 저희 회사, 저희 서울고속도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우리에게 강도 높은 CS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세상에 톨게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나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저희가 지금 100하루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싸움이 헛되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여성 노동자들에게 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한은미입니다. 제가 톨게이트에 근무한 지 8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8년차 근무를 하면서 영업소가 6개이다 보니까 각기 다른 영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영업소 일하는 위치가 너무 멀어서 저 시간을 재보니까 7분 20초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게 저희 영업소였거든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급해요 하고 전화를 해도 뛰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20분을 잡아먹어요. 근데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도중에서 계단이나 풀숲이나 가다가 급한 대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톨게이트가 생긴 지 9년 차인데 9년 동안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소방법 위반이다, 자리가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지 상당히 넓습니다. 옆에 보면 공간도 넘치게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자동차 매연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하루 종일 양쪽에 왼쪽, 오른쪽 다 차 가운데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8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서 그 매연에 항상 왼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제 일의 습관 때문에 보통은 뭐 척추측만증 그러면 오른쪽 이제 척추측만은 오른쪽으로 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신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척추측만이라 하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여기서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왼쪽으로 허리가 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저희가 항상 공수 자세로 왼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조차 이런 이루어지는 질병조차 다른 상황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7초 안에 22가지의 항목을 하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오는 스트레스가 이거 말할 수 없고요. 저희가 6개 영업소가 있다 보니까 대표들이 각기 영업소에 하나씩 해가지고 한 명씩 해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2명은 성대결절이고요. 1명은 탈모 증상이고요. 나머지 2은 병원에서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근무 강도가 엄청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오늘 100하루째 투쟁일입니다. 어제부로 저희가 100일을 맞이하여 꽃도 돌리고 떡도 돌렸는데 그 떡도 받고 꽃도 받으면서 회사 측에서는 방긋 웃으면서 받으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겨우 면담 과정을 마쳤는데 그 면담 과정을 마치면서도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줄 태도를 갖추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만큼의 대우를 찾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정확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나앉아 있는 이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그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기사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번에 그 실태 조사를 했던 일과 건강의 한인인 사무처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 징수 여성 노동자는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노동자들은 모두 간접 고용 노동자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들 여성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드러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이라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도급업체 관리자와 고객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성희롱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고통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민주연합노조와 일과관이 함께 조사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실태를 알려내고 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관계 당국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1. 여유 인력이 없어 생리현상을 참으며 16시간씩 일할 때도 있다.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뜨고 싶어도 하루 2, 3회 제공되는 짧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급한 상황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일주 평균 2.5회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료가 병가라도 내면 16시간씩 연거푸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경우는 월 2.5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동의할 수 없는 CS 교육을 무급으로 받고 있었다. 친절 평가에서 평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근 후 남아서 또는 출근 전 일찍 출근해서 친절 교육을 무급으로 받고 있었고 80%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한 친절 교육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연차 휴가 사용률 57%, 일가정 양립 가능성 93%에서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연차 휴가 사용률이 평균 57%밖에 안 되고 100% 사용한 비중은 23%밖에 되지 않았다. 주요한 이유는 업무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고 동료에게 미안해서 16시간씩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7%에 불과했다. 넷째, 극도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조사 결과 거의 전 영역에서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고객을 보내 여성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친절 평가 점수를 재계약 과정에 반영하고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업무의 시간에 추가 교육시키고 임금에 불이익 주고 심할서를 작성하게 하고 남들 앞에서 모욕 주기를 하고 심지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이런 관리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무더기 위반이 드러났다. 직업안전 그리고 직업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고 겨우 3.5%에 불과했다. 또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무 장소의 공기질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매연은 PAHS라고 하는 방향조 탄화수 쪽이죠.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 노출을 보이고 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의 감정노동 노출 수준은 국내에서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집단, 즉 백화점 판매, 카지노 딜러, 간호사, 콜센터 안내직 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언어폭력 경험률은 84%, 신체폭력이나 위협 경험률은 30%, 성희롱이나 폭력 경험률은 64%로 나타났다. 이 또한 비교 집단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여덟 번째, 모성보호와 거리가 먼 업무 환경. 지난 1년간 생리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또한 생리불순 경험을 가진 사람의 규모도 68%, 우리나라 평균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여성 건강을 위한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문제 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적된다. 아홉 번째,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응답자의 67%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집단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다른 고객 대면 노동 집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첫째, 현행법이 지켜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적용돼야 함을 설명한다. 둘째,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 화장실을 이건 인권의 문제인데 자유롭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6시간 대근을 없앨 수 있는 규모의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반인권적 감정노동 요구를 없애야 한다.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재반의 경영 전략은 전면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전체 고속도로 종사자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87명 여성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조사된 결과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 다른 사업장, 다른 직종의 안전보건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민자고속도로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한국도로공사 관리 소속까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국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얘기되었듯이 앞서서도 실제로 현행법 위반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대로 감독되고 있지 않다. 여섯 번째,
사업의 종국적 책임 주체인 도로공사, 그 위에 국토교통부겠죠.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관리 사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이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를 다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적인 사업주로서의 책임성을 부여받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판단한다. 2015년 2월 4일 새정부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일과 건강위. 예, 저희가 기자회견 하는 중에 우리 배재정 을지로위원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내일입니다. 10시 10분부터네요. 10시 10분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대표 후보인 세 분 후보를 초청해서 을 지키는 민생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